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2,368명 발생해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475명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방역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다치입니다.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도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랑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 특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단체로 집단 감염이 되시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8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대부분 백신 접종이 5월 정도에 마무리되면서 한 5개월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백신의 면역 효과가 많이 떨어졌고 대부분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 감염이 80대에는 50%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서 중증자 사망자가 되고 있고 또 4차 대유행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10월 중순부터 방역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그분들이 고령층을 감염을 시켰고 또 하나는 겨울철 추워지면서 앞으로 확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확진자 중증자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간 시점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주 이후에 위드 코로나 이후의 확진자와 사망자, 중증자가 연관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위중증 환자 말은 많지만 이 정의가 좀 궁금한데 어떤 사람들을 위중증 환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네.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 것은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서 대부분 산소를 쓰지 않고 산소를 쓰더라도 코에다 조금 쓰고 하루 이틀 쓰고 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렴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위중증은 말 그대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위중증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고농도 산소를 쓰는 분부터 거기서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인공호흡기를 끼거나 에크모란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중증에서 사망으로 가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사망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가능한 한 예방적 치료를 해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에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중증으로 된 후에 병상을 마련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증으로 가기 전에 어떤 대상자를 잘 분류를 해서 이분은 전담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고 이분은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저는 초기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크모, 인공호흡장치 이런 거를 달고 있어야 되니까 병상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병상 문제는 앞서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이 얘기를 또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잖아요. 원래는 6주마다 단계를 바꾸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되면은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1단계에서 사실은 완화가 너무 폭넓게 돼 있어서 해외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방역이 너무 완화가 됐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2단계로 가는 경우는 지금 유흥업소가 24시간 영업을 하거나 행사를 대규모로 할 수 있다.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거든요. 근데 2단계로 가게 되면 야외 마스크를 운동할 때는 벗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밀집도가 높은데 대중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달 4주간의 위드 코로나 1단계 확인을 하고 2주 동안 이제 어떤 그 관찰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 후에 이제 연계를 하겠지만 지금의 중증자나 사망자 빈도 그리고 확진자가 앞으로 늘어날 걸 고려한다면 조금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앞으로 조금 시간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이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일상회복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드 코로나 전보다는 네. 지금 사망자, 중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을 강화를 하고 또 국민들이 이게 방역이 많이 완화가 돼서 경각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이 조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상이 지금 얼마나 차이나 보면요.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게 되면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예시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비상계획이 발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은 비상계획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환자 병상이 75%가 가동이라고 하는 거, 그럼 25%가 남아있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어떤 환자는 다인실, 4인실을 혼자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가동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90% 상태에서 만일에 중증 환자가 늘면 그분들이 입원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 단계에서 비상계획이 일부 동원이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는 6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지금 가동이 되지만 네. 그것은 수도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에 1,094개 정도의 중환자와 중환자에 대한 병상 명령을 내리셨고 네. 7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준중 환자들에 대한 52개 그러니까 병상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병상이 75%가 아니라 90% 이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겨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비상계획을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 비상계획이라는 게 아직 정부가 큰 틀만 공개한 상황이잖아요. 오는 16일에 발동 조건 같은 세부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비상계획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상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병상이 먼저 확보가 되고 의료진이 지원이 돼야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정부가 이제 병상 확보는 내렸지만 의료 지원이 지금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초기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세 이상은 전담병원으로 돌파 감염과 관계없이 입원을 시켜서 초기에 우리가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를 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예방해주고 네. 50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게 하고 네. 재택치료는 정말 무증상의 5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 환자가 안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고 본인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돼서 무증상이면 가족,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고령층을 감염시키고 그분들은 결국 중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교사분들, 성인들이 훨씬 우리가 이 방역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전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뭐 마스크 잘 쓰고 모임 같은 거는 또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많이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약속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자제하는 그런 네, 노력들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발생률이 화이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젊은 남성들에게서 더 그렇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한 네. 5배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당 비율이 이제 화이자가 2.7명인데 모더나가 13명 정도 이상 5배가 많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 모더나뿐 아니라 화이자 mRNA 백신을 맞으면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은 굉장히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로 남학생 학령기에서 훨씬 빈도가 높은 것은 아마도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 호르몬이 심장 근육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거 가능성이 제일 높고 두 번째로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더 심근염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모더나가 mRNA 용량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12세에서 17세에 대해서 모더나는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간을 갖고 아직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모더나인 경우에는 mRNA 용량이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 자체가 거의 2배 정도 화이자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중증도나 사망률도 조금 더 낮게 감염 차단도 조금 잘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30세 미만의
이런 그 학령기 학생들의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더나가 심근염이 높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더나사가 자사의 백신의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의 효용이 부작용 위험을 능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은 젊은 남성이라면 아무래도 화이자를 맞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30세 미만이라면 화이자 백신이 더 나을 것 같고요. 특히 12세에서 15세 연령에서는 이 화이자를 맞더라도 한두 살 차이 16세, 17세에 비해서 심근염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전 제외하고는 1회 접종 정도를 권고하면 심근염 발생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상 반응 인정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건지 줄어들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질병청에서 하는 피해 조사반에서 네.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망 인과관계가 한 2명밖에 인정이 안 됐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사회적 불안감에 대해서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학 할리몬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한 11개 소분과와 22인으로 구성된 이제 의원단이 구성이 돼서 네. 어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외 연구 사례만 가지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늦게. 근데 이제 국내는 사실 우리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작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국내 자료도 분석을 해서 그 인과성과 통계적 연관성 두 가지를 가지고 질병청의 피해조사반에 조사 결과를 드리면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분석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조금 더 빨리 되고 앞으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1회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백신 패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백신 접종 초기에는 국민청원에 사실 그런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멀쩡하던 우리 가족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숨졌다. 이거 백신 이상 반응 때문 아니냐.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걸로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그렇습니다. 돼서 네네. 네, 미접 자기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불안감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학적 인과성, 통계성 인과성이 있으면 다 인정을 해주신다면 네. 굉장히 좋죠. 특히 최근에 뇌출혈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자 백신을 맞고 뇌출혈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1000만 명당 한 60케이스로 해외에서는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일정 부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청원이 올라온 사례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네. 가능하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초반에 다룬 내용처럼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료연대가 어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병상 확대보다 의료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특히 전담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네. 특히 중환자, 중증 환자를 보는 의료 인력은 단시간 내에 어떤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여기에 투입됐던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사실은 집에 가는 것도 문제다. 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호복에 감염이 돼서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 육체적 불안감을 갖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은 특히 중환자는 바로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감염병 전담병과 의료 인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중증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